많이 있어도 새롭게 암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. 이제 커지는 경우는 일단은 항암을 하는데 말하죠. 항암제가 안 듣는 거죠. 항암제가. 또 우리가 그 항암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내성이라는 거예요. 내성은 대개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항암하는 동안에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암세포가 저항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요. 그냥 항암제가 들어오면 당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를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가 작용을 못 해요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냐면 우리가 항암제가 세포 안에 들어오잖아요. 그거 뿜어내버려요. 그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고 안 좋으면 우리가 구토하듯이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항암제가 들어오면 지가 죽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바깥으로 뿜어내버려요. 이게 뿜어내는 기전을 암세포가 만들면 그때부터는 항암제가 안 듣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고. 그리고 또 우리가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가 암세포가 죽이는 속도보다 빠를 경우에는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. 또 하나는 항암제가 하고 있는데도 보면 더 이상 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그러면은 항암제 이제 우리가 안 듣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요. 교수들도 판단을 이건 안 듣는 게 아니다. 듣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10개가 성장하는데 항암제가 10개를 죽이잖아요.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럼 항암제는 일단은 죽이고는 있는 거예요. 근데 암세포가 크는 속도가 죽인 만큼 큰단 말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내성이 와가지고 안 듣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개 보면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 잘 안 듣고 계속 성장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.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.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때 이게 가장 저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. 우리가 정상세포는 38개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줄에 2개, 미토콘드리아에서 36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거든요.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빨리 크잖아요. 그러면 더 좋은 엔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포줄에서 만드는 아주 저효율적인 그런 발전 시스템을 쓰거든요. 그러면 뭔가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는 이 암세포가 이걸 써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산성화를 만들어야만 돼. 근데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젖산이 있어요. 이 젖산이 있어야 암세포가 숨어 살 수가 있어요. 젖산은 산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젖산을 많이 만들어갖고 세포 주변에다 뿌려주면 이 암세포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즉, 우리 면역세포 같은 경우도 이게 산성화가 되면 암세포로 공격을 잘 안 해요. 그리고 이 암세포가 조금 발전을 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데도 산성화가 되어 있어야 좋고, 그리고 여기에서 줄기세포로 암세포는 또 발전을 하거든요. 발전을 하려면 산성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암의 입장에서요. 암의 입장에서 산성화는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.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고 하면 일단은 산성화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자연 치유하신 분들도 뭐 좋은 거 무슨 야채, 뭐 채소, 뭐 파이토케미칼, 기능식품 다 하면서도 산성화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해요. 근데 산성화가 어떻게 보면 암이 가장 성장하기 좋은 몸 안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산성화는 어쨌든 최대한 막아야 돼요. 그냥 우리가 이제 몸에 산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몸은 항상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다 산성물질이에요. 우리가 포도당, 탄수화물 이거 하면은 젖산 만들잖아요. 젖산은 산성이잖아요.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 소화돼서 아미노산이 또 산성물질. 지방을 먹었잖아요. 지방 먹으면 마지막에 지방산. 그러면 전부 산성물질이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부 다 산성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고, 또 이제 이런 요인들에다가 우리가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돼야 대사가 잘 돼요. 대사가 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
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뭐 비타민이 이렇게 되면은 이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산성 물질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했을 때 순환이 안 돼요. 순환이.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순환시켜 빼야 되는데 이제 빼주지 못하는 경우. 그건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경우. 암 환자들 보면은 물 참 많이 안 마셔요.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제 마시지만 되게 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쭉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몸 안에 계속 산성화가 일어났다는 뜻이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성화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.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가? 이제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. 사실 집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청소도 안 되고 화장실 같은데 변기에 냄새가 나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도 못하고. 그 물이 중요하듯이 우리 세포 안에서도 중요해요. 우리 세포 안에서 모든 대사가 다 일어나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서 노폐물이라든지 산화물에 만들어지면 물이 빨리빨리 이렇게 빼줘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들,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세포 탈수를 봐요. 세포 안에 탈수. 세포가 탈수가 있다면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. 물이 부족한 걸 말하잖아요. 그래서 세포 탈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 수치에서 한 1%만 차이가 나도 상당한 탈수가 돼요. 근데 우리가 이 세포 탈수는 우리가 그냥 갈증으로 느끼는 탈수가 아니에요. 우리 그 갈증 나잖아요. 그건 혈관의 탈수고 세포 안의 탈수는 달라요. 그래서 세포 안의 탈수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줘야 돼요. 근데 물을 그냥 마시면은 세포 탈수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.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. 물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포가 튼튼하지 못하면 물이 다 새요. 독이 한쪽이 깨져 있는데 물 아무리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. 깨진 부분 없어야 하잖아요. 이거는 우리 세포에서는 세포막이 튼튼해야 돼요.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을 잘 먹을 때. 근데 물만 무조건 우리가 보통 우리 환자들한테 하루에 1.5에서 1리터 정도 물 많이 드세요. 막 하잖아요. 그 물만 마셔갖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. 물을 마셔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그런 부분들, 오메가3 같은 것을 세포막을 도와주고,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음식은 세포 안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, 그렇게 하면은 세포 안에서, 원활하게 세포 안에 물이 많이 있으면 산화물을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어요. 노폐물을 빼줄 수 있으니까 이런 산화물들이 많으면 이 산화물이 세포에 유전자를 손상을 줘가지고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물만 많이 있어도 새롭게 암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암세포가 악성으로 바뀌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차단시켜 줄 수 있고 또 산성화를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.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을 그 암 환자들은 얼마만큼 물을 잘 마시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제일 많이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비트, 토마토, 바나나, 그 다음에 뭐 키위, 뭐 콜라비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야채 종류는 좀 많이 들어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물하고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.